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3월 4일 월요일 아침 뉴스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무기한 계약 연기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경남 지역 유아와 학부모들의 피해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귀농 귀촌 인구가 늘고 있지만 익숙하지 않은 여건 탓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귀농 귀촌인들을 위해서 남해군에서 전국 최초로 정규 교육과정이 운영됩니다. 대우조선 매각을 놓고 지역사회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거제시와 대우조선 노조 사이의 미묘한 입장차가 감지되면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부터는 차츰 맑은 하늘을 드러내며 포근한 봄 날씨를 느낄 수 있겠습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무기한 계약 연기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경남 지역 유아와 학부모들의 피해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설립허가 취소와 형사 고발까지 검토하기로 하는 등 대응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기한 계약 연기 입장을 밝힌 경남 지역 사립유치원 명단입니다. 경남교육청이 공개한 사립유치원은 창원과 김해, 진주 등 5개 시군 87곳으로 전체의 34%에 달합니다. 응답하지 않은 유치원도 4곳으로 계약을 연기하기로 한 유치원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한유총은 정부가 계속 불법적인 탄압을 하고 있다며 아예 유치원 문을 닫는 폐원 투쟁도 검토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사립유치원의 특수성이 전혀 반영이 안 된 이런 정부 정책이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계속해서 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담감이 많이. 당장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학부모들의 불편이 불가피해진 겁니다. 이에 따라 경남교육청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응 방침과 대책안을 발표했습니다. 한유총이 강행 입장을 밝힌 이상 불법적인 집단 행동이 계속되면 법에 따라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오늘까지 계약 연기를 철회하지 않는 유치원은 내일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경찰과 공정위, 검찰까지 나서 고발이 들어올 경우 적극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부터 임시 돌봄 신청을 받고 있는 교육청은 학부모들에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어디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지 안내하고 있습니다. 긴급 대응팀을 꾸리고 유아교육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 희망기관으로 자녀를 동반하여 등원하면 됩니다. 한유총이 무기한 계약 연기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경남 지역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피해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집단 고발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에 농어촌이 어우러진 남해군에는 귀농 귀촌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여건 탓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귀농 귀촌인들을 위해 남해군에서 전국 최초로 정규 교육과정이 운영됩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남해군 창선면의 농장. 지난해 외국 생활을 청산하고 남해로 귀농한 이상조 씨는 염소를 돌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유기농 농사를 준비하고 있지만 관련 교육을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해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처럼 이제 농사를 앞으로 생활로서 이렇게 지어 나가야 되는데 좀 장기적으로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곳이 아직 좀 부족하지 않나. 귀농 귀촌인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남해군은 남해대학과 손을 잡고 귀농 귀촌 전문 교육 과정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남해대학은 가장 먼저 원예 조경 디자인과에 귀농 귀촌인을 대상으로 야간반을 신설했습니다. 1억 5천만 원의 예산은 남해군과 대학이 분담합니다. 특히 원예나 조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한다면 생업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관광 남해를 가꾸는 데도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정규 교육 모집에는 15명 정원에 6배가 넘는 90여 명이 지원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주 4일 2년 동안 수업과 실습을 통해 귀농 맞춤형 전문 지식을 습득하게 됩니다. 조경 이런 사업도 좀 할 수 있고 또 농촌에 살면서 필요한 영농이라든지 영농 설계라든지 이런 그런 교육도. 자치단체와 대학이 협력해 귀농 귀촌 정규 교육 과정을 대학에 개설한 것은 남해군이 처음입니다.
남해군의 귀농 귀촌 인구는 지난 2012년 110가구 254명에서 지난해에는 919가구에 1,343명으로 매년 늘고 있습니다. 대학에 만들어진 정규 교육 과정이 성공적인 귀농 귀촌을 도우며 더 많은 사람들을 남해로 불러올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활기찬 월요일 아침입니다. 새벽까지 남해안을 중심으로 내린 비가 거의 그쳤는데요. 오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에는 포근할 전망입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은 8도, 진주는 5도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창원 16도, 진주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년 기온은 웃돌면서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미세먼지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경남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지만 내일은 나쁜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호흡기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위성 경상입니다. 오늘 저기압의 영향에서 벗어나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가시거리는 10km 내외로 차량 운행에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봅니다. 오늘 밀양 5도, 양산 6도에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밀양 18도, 함안 17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부 지역입니다. 거창 4도, 산청 5도에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거창 16도, 합천 18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는 곳이 많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2.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낮에 한때 봄비가 다시 찾아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밖의 날은 맑고 포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대우조선 매각을 놓고 지역사회의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제시와 대우조선 노조 사이 미묘한 입장차가 감지되면서 이들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대우조선 노조는 현대중공업에 회사를 넘기는 것은 인수가 아닌 합병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동종업계의 인수는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매각도 현대 측에 특혜를 주는 방식이었다며 총파업 상경투쟁으로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경남의 조선기자재벨트 1,200여 개의 업체와 7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한순간에 고용의 위협에 처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시민단체들도 노조 측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정부가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매각을 밀어붙인 만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요구입니다. 13조 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한 대우조선을 현금 4천억 원에 현대중공업에 팔아치우는 것으로 특혜 매각이다. 거제시는 한 발 빼는 모습입니다. 매각을 반대한다면서도 불가피하게 매각된다면 기존 협력사의 유지와 고용 안전, 물량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실리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제시가 전면에 나서서 매각 처리하라, 매각 반대한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노조와 시민단체는 정부 정책 때문에 이른바 타협 아닌 플랜 B를 내놓은 것 아니냐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상공계도 눈치만 보는 분위기입니다. 거제 상공 회장으로서 난감하고 답답한 그런 심정입니다. 대우조선 매각 본계약이 열흘도 남지 않은 가운데 지역사회의 미묘한 입장 차이 때문에 대우조선 매각 범시민 대책위는 아직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MBC 경남 PD들이 만드는 코너 경남의 모든 순간입니다. 오늘은 거제 동부면에 페비닐하우스 1,500평을 활용해 만든 이색 체험장을 차용훈 PD가 다녀왔습니다. 옳지. 예뻐요. 이 실내만 1,500평, 전국 최대 규모입니다, 여기가. 다 이제 외국에서 온 애들이 많아요. 따뜻한 지방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환경 맞춰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온도랑 습도까지. 무서워요. 기뻐요. 기분
진짜 사랑스러워요. 이 거제도 보면 어른들이 가서 구경하고 할 수 있는 거는 많이 있는데 어린이들이 가서 체험하고 할 수 있는 장소가 참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린이들 위주로 여기 와서 모든 체험을 직접 만지고 교감할 수 있게끔 그렇게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겨울에 바깥 날씨는 추운데 이렇게 따뜻한 실내에서 아이들과 함께 체험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솔직히 기대 안 했는데 들어오니까 쾌적하고 볼 것도 많고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오니까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When you feel alone and need someone, do you think that you're the only one? Do you? When tears are falling in the dark, do you listen to your beating heart? Do you? 'Cause I see a space where we belong, and all you have to do. 내고장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창녕군 체육발전 후원금 기탁식이 오늘 오후 2시 창녕군청에서 열립니다. 고성 청년 일자리 사업 설명회와 3자 협약식이 오늘 오전 고성군청에서 개최됩니다. 남해군 경제살리기위원회 창립총회가 오늘 오후 2시 남해 유배 문학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2019 진주국제 농식품박람회 자문위원 위촉식이 오늘 오후 2시 진주시청에서 열립니다. 김해 장유소각장 증설과 이전을 둘러싸고 김해시와 주민공동비상대책위원회 사이에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유소각장 증설 반대 이전 촉구 주민공동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 등에게 소각장 문제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이에 대해 김해시는 불필요한 논란만 가중할 뿐이라며 거절했습니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서로 상대방을 때린 혐의로 김상득 밀양시 의회 의장과 정무건 밀양시 의회 운영위원장을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밀양시 공무원 볼링대회를 참가한 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욕설과 함께 말싸움을 벌이고 이어진 술자리에선 서로 상대방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폭행 사실이 알려지자 정 위원장은 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아직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소상공인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창업 성공사다리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창업교육과 창업특별자금 지원, 그리고 경영 컨설팅으로 이뤄지며 특별자금 지원 대상은 창업한 지 5년 이내의 소상공인입니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6일부터 9월 25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한 후 경남 신용보증재단 본점이나 지점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4,200여 가구 전체가 미분양 상태인 창원 마산 월영 사랑으로 아파트 단지가 미분양 해소에 나섭니다. 부영은 아파트 진입로 공사가 마무리되는 이달 안에 준공 승인을 받아 다음 달부터 미분양 해소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부영은 아파트 이름을 마린 애시양 부영으로 바꾸고 후분양 또는 임대주택 전환 등의 방법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경남 이주 여성대회가 어제 오후 창원시 의창구 경남 이주 여성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선언문에서 여성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다문화 가족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한국 정부의 역할을 요구하며 여성 이주 노동자들을 차별하거나 남성 중심 문화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진왜란 3대 대첩지인 진주성 안에 있던 관찰사의 집무실 복원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진주시는 국비와 도비, 그리고 시비 등 50억 3천만 원을 투입해 오는 5월까지 관찰사 집무실 복원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한편 조선시대 관찰사는 각 도에 파견된 지방 장관으로 지금의 시도지사 역할을 했습니다. 진주성에는 관찰사가 도정 업무를 보던 곳인 선화당이 있었으나 지금은 불에 타 소실된 상태입니다.
경상남도가 오는 13일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시행합니다. 이번 단속은 소나무 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것으로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남부와 서부지방산림청 그리고 시군경찰서 등과 함께 합동으로 단속합니다. 또 도내 목재 제재 업체와 원목 생산업체, 조경업체, 화목 사육농가 그리고 찜질방 등 8천여 곳을 대상으로 계도와 단속을 함께할 예정입니다.